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화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폭염 속에 녹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공무원을 동원해 녹조를 제거했지만 이번 상황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녹조 피해를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밭작물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산물마다 가격이 폭등하거나 급락하는 등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공단 정상화가 합의되는 등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북한 청년들이 스포츠 행사 참석을 위해 광주에 오면서 유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에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루즈선 입항 등으로 순천 정원박람회 등의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아직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첫 소식입니다. 장마에 이은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작물 가격이 불안합니다. 작물별로 작황 차이가 심해 가격 폭락과 상승이 전에 없는 이상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김진선, 박용원 기자가 잇따라 보도합니다. 땡볕 아래 고추밭을 찾은 60대 농민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수확을 해도 내답할 길이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안 나가지라. 작년 비하면 진짜 100건 따봤자 65만 원 그거 100건 따면 얼마나 힘든디. 지난해 600g에 13,000원에 육박했던 마른 고추 값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생산량이 10% 이상 늘어난 데다 재고량과 수입 물량까지 겹쳐 폭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가들 소득을 위해서 소비 활동하고요. 또 정부에 나는 고추를 수입되지 않도록 저희들 입장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은 참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량이 30% 이상 늘면서 작년에 1kg에 최고 2만 원 선이던 가격은 15,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생명을 앗아갈 정도인 폭염 속에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게 되자 고추와 참깨 수확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한테 농약대에다가 지금 사람들이 사고 고추를 딴다는 것은 인건비가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아예 방치하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은. 이와 달리 상대적으로 더위에 약한 녹두와 콩, 팥 같은 다른 작물은 폭염과 가뭄에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꽃이 피지 않는 등 타들어가면서 생산량 감소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해를 재배하는 전남의 한 과수농가, 이른 아침부터 지하수를 끌어올려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후 산악을 걸려 한 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가뭄 피해를 입은 배입니다. 정상적으로 자란 배보다 푸른빛이 돌고 크기도 작습니다. 당도도 10브릭스로 2브릭스가량 낮습니다. 무더위에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수분이 없으면 근대가 안 나가고 배가 안 달지. 수분이 완전히 빨아먹으면서 해야 이제 배가 당도도 있고 수분이 많은데 수분이 작아버리면 배가 쭈글쭈글해져 버리고 맛이 없지. 게다가 지난해 태풍 피해와 봄철 냉해를 입은 농가의 경우 수확량이 20% 이상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포도와 복숭아는 5kg 한 상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6,000원에서 12,000원 이상 오른 상태이며 배와 사과 등 나머지 과일도 보합 또는 상승세입니다. 생산량이 감소되고 됨으로써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세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감안이 되겠습니다. 과일값 고공세와 더불어 생산지의 장마와 폭염 피해 여파로 무배출을 비롯한 애호박과 오이, 상추, 깻잎, 시금치 등 채소 가격도 추석 이후까지 더욱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전남 지역에서 폐사한 가축수가 30만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부터 지난 16일까지 전남에서는 28만 4천 마리의 가축이 폐사해 전북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 같은 피해 현황은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된 것으로 NH농협손보는 지난해 3월부터 가축재해보험의 보상 범위에 폭염을 추가해 피해 농가에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산강에 낀 녹조가 폭염과 가뭄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만 보이던 녹조가 이제는 강 전체로 번지고 있는 건데요. 작년에는 손으로 치우기라도 했던 환경당국, 올해는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주 녹조 사체가 가득했던 나주 구진포 선착장에 다시 가봤습니다. 까만 이물질은 없어졌지만 녹색 물감 같은 강물 색깔은 여전합니다. 지난주에는 물이 정체된 곳에만 보이던 녹조가 이제는 강 한가운데로도 번졌습니다. 충청부와 죽산부 일대의 녹조도 더 짙어졌습니다. 보 바로 아래쪽에만 관찰되던 녹조가 강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모터보트가 일으키는 물보라도 녹색입니다. 지난해 공무원을 동원해 녹조를 치워 4대강 살리기 사업 실패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환경당국. 이제는 녹조를 막을 대책이 없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조류 발생을 발생되지 않게 하는 근본 대책은 사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대책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재해대책위원회가 오늘 영산강 녹조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침묵으로 일관해왔던 새누리당이 현장 방문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북한 청년들이 스포츠 행사 참석을 위해서 광주에 옵니다. 이를 발판삼아 2015 하계 유대회에서도 남북 단일팀을 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회 청년 리더십 프로그램 장면입니다. 배구나 농구 등 스포츠를 통해 분쟁 지역이나 개발도상국 청년들을 차세대 지도자로 키우겠다며 UN 스포츠개발 평화사무국이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7번째 행사가 오는 22일부터 13일간 광주에서 열립니다. 호남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네팔과 태국 등 아시아 19개국 34명이 참석하는데 이 중에는 북한 청년 3명과 인솔자 1명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등 남북의 화해 무드가 반영된 듯합니다. 통일부 주관하에 관계기관 회의를 했고 그러느라고 오늘 오전에야 공식적으로 통일부의 최종 승인이 떨어져서 북한 참가는 램케 유엔 사무총장 스포츠 특별보좌관이 지난달에 북한을 방문해 참가를 요청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2015 하계 유대의 남북 단일팀 구성 여부입니다. 램케 보좌관과 광주시가 유대의 남북 단일팀을 추진하고 있어 북한이 스포츠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변수가 많은 남북관계인 만큼 장밋빛 전망은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민단체 협의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장에 대한 징계 방침을 당장 처리하고 어린 탈원과 부모들에게도 사과하라고 강훈태 광주시장에게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협의회는 성명에서 체게바라 초상은 이미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이라며 보훈청장의 반문화적인 말 한마디에 시장이 휘둘린다면 문화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 의회 전주연 의원도 고의성 없는 해프닝의 징계를 지시한 것은 시장이 스스로 표방한 창조도시에도 걸맞지 않는다며 징계위 회부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상무시민공원의 광주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되살리고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독립운동 기념탑이 설치됩니다. 9억 천여만 원이 투입돼 제작되는 기념탑은 국기 개양대나 음향시설 등 부대시설과 함께 내년 2월까지 20m 높이로 제작됩니다. 이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금광기업이 소유권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옛 주인인 송원그룹과 현 소유주인 세운건설 측이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황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부는 금강기업의 옛 주인인 송원그룹이 현재 금강의 대주주인 세운건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명의 변경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세운건설 컨소시엄이 주식 양도 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양도 계약이 무효라는 송원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세운건설 측은 주식 양도 당시 자산과 부채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실제 조사를
송원 측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에 상호 합의된 일정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구주주가 책임을 지고 주식 대금에서 정산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산 후에 지급을 하느냐 아니면은 잔금만 먼저 지급을 하느냐 그 부분에 따른 그런 문제였는데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고 어쨌든 광주 전남 중견 건설업체인 금강기업이 소유권 소송에 휘말리면서 공사 수주 등 지역 경제에 일정 부분 타격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세운건설 콘소시엄 인수에 법정 관리를 졸업한 금강기업은 최근에 서울 방화대교 접속도로 공사 시공사로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식자재 입찰 담합을 한 급식업체 5곳에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광주 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여한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1년 2차례에 걸쳐 사전에 투찰 가격과 투찰률을 결정하고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해 272건에 18억 원을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광주천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는 광주천 용산교에서 상무 소각장까지 11.7km 구간을 지난 1일부터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떡밥 사용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오염 행위 때문에 낚시 금지 구역을 지정했고 관할 구청과 환경공단이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고생이 개학 첫날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의 한 주택 옥상에서 고등학교 1학년 16살 이모양이 철탑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양이 학교에서 실시한 정서 행동 특성 검사에서 우울증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학교 관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어제 새누리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부문 민영화를 중단하고 복지 공약을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대선 전에는 공공부문 민영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던 박근혜 정부가 지난 6월 철도 민영화 방안을 결정하는 등 가스와 전기, 상수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민영화 중단과 복지 공약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외국인 관람객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루 일정의 짧은 관광이 아닌 주변 쇼핑이나 숙박시설 확충을 통한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김정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정원 박람회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크루즈선을 타고 광양에 입항하는 일본인으로부터 전세기를 통해 박람회장을 찾는 중국인까지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정원 박람회 소문을 듣고 단체 여행사가 아닌 가족 단위로 박람회장을 여행하는 외국인 관람객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박람회장의 규모나 독특한 정원 컨텐츠에 만족감을 표시합니다. 整个园林就是因为有各个国家的都有，都比较有特色。我个人比较喜欢亚洲方面的一些园林，因为我们可能比较熟悉一些，也看到了欧洲的一些其他的一些風格，相对来说都挺好的。 박람회 조직위원회도 늘어나는 외국인들에게 관람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바빠졌습니다. 통역 요원들을 별도로 매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서 외국인을 위한 그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표기해서 부착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외국 관광객들이 하룻밤 편안히 묵고 머물고 갈 수 있는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일부 한옥촌을 제외하면 모텔급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순천 지역 숙박 여건상 대부분의 외국 관람객들은 하룻밤 묵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쇼핑을 즐기는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을 위해 제대로 된 쇼핑센터 하나 없다는 것도 체류형 관광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 관광객들이 순천에 와서 느낄 수 있는 우리 한국의 고유 또는 순천의 고유한 어떤 문화 행사들이 아직은 조금 준비가 덜 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 개막 이후 정원 박람회장을 찾는 외국 관광객만 모두 10만여 명.
순천만 정원 박람회를 계기로 단순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서 벗어나 이들이 지역에서 머물고 다시 찾게 하기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남 지역의 섬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가 해운조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520만 명이 전남의 섬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월 평균 74만 7천 명으로 지난해 한 달 평균보다 15%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항로별로는 여수 금오도와 신안 홍도의 관광객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시립미술관, 아시아문화개발원 등 광주 지역의 7개 문화기관들이 오늘 정례 협의회를 결성하고 문화정책 개발과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결성 선언문에서 문화도시 선장을 위해 각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통합한 융복합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 접수가 이번 달부터 실시됩니다. 광주 전남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1월 7일 치러지는 수능시험 응시 원서 접수가 오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됩니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학 중인 학교나 출신 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나 타시도 고교 졸업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교육청에서 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경기마다 졸전을 거듭하면서 팬들의 실망도 어느 해보다 커졌습니다. 부상 선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희미한 4강행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 중위권 팀들과의 벼랑 끝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갈 길 바쁜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주 단 한 차례 승리를 올렸습니다. SK와 두산, LG를 차례로 만나서 연패를 거듭하다가 마지막 날에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SK와의 2연전은 올 시즌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타선은 집중력을 잃었고 연달아 터진 실책은 한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공이 또 빠져나가는데요. 이 기아의 야수들의 실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팀 순위는 결국 7위까지 추락했습니다. 투타가 모두 무너진 기아는 엎친 데 덮쳐 부상 쓰나미를 맞닥뜨렸습니다. 김주찬에 이어 양현종과 김진욱, 김선빈 등이 차례로 다치면서 제대로 경기력을 발휘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다행히 기아는 이번 주 중반까지 휴식기를 갖고 후반기 첫 재충전에 돌입합니다. 앞으로 35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60% 이상을 4강 경쟁팀과 치를 예정입니다. 맞대결에서의 1승은 기본적으로 2승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막판 벼랑 끝 승부가 신락 같은 4강행의 가능성을 판가름 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